이야, 이 정도면 진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로 단핵각이에요. 오늘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는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바로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기관 꽃의 그 여론,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세 그리고 조국 돌풍을 확인해 줬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여론조사라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선거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심판 선거라고요. 여론조사 꽃의 결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해주는 결과라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네 진짜. 자, 내일이 선거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이런 걸 좀 물어보신 게 있죠? 네. 민주당이 48.3%가 나왔네요. 48.3%요. 네네. 네. 국민의힘이 37.5%, 개혁신당이 4.1%, 그다음에 기타 다른 정당이 2.9%, 새로운미래 2.4%, 녹색정의당이 0.9%가 나왔네요. 아예 0%대로 내려갔네요. 이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만 지역구입니다. 물어보는 거라서.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없다. 네네.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가 벌써 오차범위 밖으로 네. 10%포인트 차이 나게 지금 지난주에는 벌어졌어요? 거의 붙었는데, 네. 거의 붙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3.8%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7% 내려갔어요. 이번 주에 일단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 표집이 34.5%고 네. 진보는 이보다 낮은 29.6%. 보수 가표집인데도 그랬다 뭐 이런 뜻인가요? 중도 표집은 36인데 지난주보다 중도 표집이 한 8% 정도 줄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분산돼서 보수하고 진보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표집이 보수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리얼미터에서도 사실은 그 전 지역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네, 나게 네. 민주당이 우리 역전에서 물론 오차범위 내의 접전입니다만 43%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41% 정도 그렇게 지지도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뉴스토마토의 이 여론조사는 더 놀랄만하네요. 예전 수준은 거의 회복을 다 해버렸네요. 거의 다 해봤습니다. 네.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게 벌어진 거는 저희 조사에 제안을 하면 그 지난 1월 말 그때는 당시 총선 정당 지지율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후 1월 말 조사 이후 딱 6주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이면 민주당의 공천 국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정도의 그 양당의 격차로 지금 이제 지금 진행된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AL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표본조사 완료수는 1,005명이고 응답률은 7.1%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서치동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은 잠깐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네. 서울이 변화가 가장 큽니다. 서울이요? 예,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49.9%로 거의 과반수 육박했었는데 이것이 35.6%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40.1%였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민주당이 50.2%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당이 다 10%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서울의 변화. 그리고 충청 지역도 지난주에 민주당이 39.8%였는데 50.3%로 또 갑자기? 한 10% 이상 올랐고 연령층으로 또 따져보면 2030 그 젊은 층이 지난주 그 민주당 지지율이 40%대였는데 다시 이번 주에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에 공천 뭐 갈등이다 뭐다 하면서 막 하도 언론에서 그냥 집중 포화를 해대니까 오히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암울하다 이런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또 뒤집어지고 있는 모양새군요. 중도층 민심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47%였는데 중도층에서 네. 이번 주에 54.3%로 뛰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35.8%였는데 26%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정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총선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충청 그리고 중도층에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절반을 넘었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천을 그동안에 오히려 잘했다. 그동안에 뭐 공천 분란이니 뭐니 막 시끄러웠으나 실제 까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좀 새로운 인물들을 교체를 많이 하고 과거에 있던 기득권, 뭐 5선, 2선 이 분들은 좀 내보내는 형식으로 한 게 잘했다,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뭐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그 공천도 엉터리인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일베 도태우 씨 네,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그것도 대구 텃밭에 앉혀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중도층 민심에서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거죠. 5.18을 갖다가 국가를 뭐 좀먹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북한군 개입설 또 뭐 주장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갖다 커버한다고 뭐 다양성 어쩌고 하는데 정영환. 아니 그렇게 다양성을 좋아하는 당이 대통령한테는 왜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렇게 그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투표 어느 정도 할지도 물어봤죠. 네. 근데 또 이게 좀 지역구랑은 좀 다릅니다. 비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례 같은 경우는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힘 그거죠. 위성정당 네. 31.3%로 1등이고요. 조국혁신당이 2등? 24.6%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와.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당이 23.3%로 3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연합당하고 조국혁신당을 같은 그 범야권으로 몰면 사실은 국민의미래보다 훨씬 더 비례 거의 투표 48% 되죠. 네, 높은 합치면. 거라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불어민주연합당보다 좀 강세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조국혁신당 요즘 기세가 너무 좋고요. 네. 유튜브 보면 그 조국혁신당 행사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SNS에서 맞아요. 인기고요. 그다음에 40대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10% 이상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40대에서 1위입니다. 30대에서는 민주연합에 이어서 2위고, 그다음에 50대에서는 국민의미래 다음으로 또 2위. 60세 이상에서도 10% 중후반대 양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골고루.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연합보다 앞섭니다. 네, 수도권에서조차. 네. 충청 지역에서는 또 1위를 했어요. 국민의미래도 따돌리고. 뭐 여기저기서 1등 아니면 2등 그 이렇게 무슨 나오고.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골고루 지지층이 넓게 퍼져 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결과 종합적으로 말하면 40대를 중심으로 한 그 진보 진영에 가까운 중도 세력. 요 표가 다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약하다, 너무 온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불만 가진 사람들이 그쪽을 그렇죠. 지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조국혁신당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뭔가요? 검찰 독재 퇴출하고 네, 네. 그 다음에 3년도 너무 길다. 네, 3년 너무 길다. 3년 너무 길다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년이 너무 이 길다. 선명성이 민심에 와닿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사법 리스크다 뭐다 해서 등등의 이유로 못했잖아요. 네. 제대로 싸우지 않았는데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그 마음, 그 민심을 대변하는 마음이 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정의당이 그동안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기 싫어서 뻘짓거리라고 해야 되나? 근데 네, 이상한 거 어쨌든, 하다가 네, 이렇게 됐다면 네. 조국혁신당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렇지 손을 않다. 적극적으로 잡으면서 그렇죠. 네, 좀 그러니까 그게 범민주 진보 세력 그걸 좀 모으게 하는 네.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군요. 야, 이거 대단하네요. 보니까 조국혁신당 24.6%예요, 무려.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걸 아무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완전히 선거 판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보니까. 자, 이 정도면은 지금 비례대표에서도 국힘당이 완전 참패입니다. 거의 두 개 합하면은 국힘당하고 거의 17% 차이예요. 자, 지역구에서도 서울, 경인정, 뭐 충청 지역까지도 지금 참패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비례대표 참패, 지역구 참패면은 거의 이건 뭐 200석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거의 단핵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건 이 정도 여조 결과면은 거의 잠도 안 올 지경이라니까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바로 심판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보니까 4월 10일 날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송영길의 소나무당이 지금 그 공천 후보를 전라도, 광주, 전남하고 광주 지역 중심으로 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냅니다. 소나무당의 특징은 진짜로 강성 지지층들입니다. 윤석열의 퇴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던 분, 강하게 투쟁을 거리에서의 투쟁을 외쳤던 그런 분들입니다. 특이한 점은 거기에 이제 그 변희재 씨하고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정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만 표 가까운 표를 흡수해 올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표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민주당은 지역구 중심으로 전국에서 싸우고 이제 광주하고 호남 지역은 이제 소나무당도 지역구를 낸다고는 하지만은 광주 전남 지역은 낸다고 하더라도 국힘당 쪽에서 상호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힘당 쪽에서 절대로 당선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만 내잖아요. 하기 때문에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소나무당이 3% 미만이 되면 사표가 되지만은 3% 미만이 될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5%에서 1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제 선명성 경쟁도 하겠죠. 그래서 좀 더
넓은 층에서 보수를 포함해서 넓은 층에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를 좀 더 북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전체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런 중도층들을 많이 투표장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이 돼요. 소나무당의 경우에도 그 강성 지지층들을 좀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고 올 거고요. 또 이 보수층 내에서도 변희재 씨라든지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표를 일정 부분 거의 뭐 100만 표 가까이 이렇게 끌고 올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완전히 반 윤석열 연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선거는 윤석열 탄핵 선거입니다. 탄핵 선거예요. 윤석열 심판 선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심판 선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돼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151석을 차지하겠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결집을 해서 200석 이상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당까지, 그다음에 국힘당 점점 이제 선거판의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고 아주 재밌어져요. 여러분들은 이 선거 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만이 오직 대통령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3년은 너무 길어요. 그대로 우리가 3년을 기다린다면 나라가 아마 파탄나고 아마도 정말로 큰 혼란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가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4월 10일은 반드시 투표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 이 투표율이 75%만 넘으면은 거의 탄핵 확정이라고 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야당한테 이 심판 선거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역대 선거를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온 가족이 손잡고 부부가 아이와 또 이웃과 또 형제 자매들과 반드시 같이 홍보를 해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